안녕하세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기준금리 그리고 대출금리 관련한 뉴스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는 다름 아닌 그 대출 이자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나타나고 있다라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뭐 어느덧 변동금리가 주담대 변동금리가 최고가 5.2, 고정이 5.75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 기준금리 1.25인 상태에서 시중금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기준금리가 3번 정도, 3번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현재도 이러한데 기준금리가 3번 정도 더 올라서 기준금리가 2.0이 되면 시중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거의 지금 사실상 6%에 가까운 상황인데 연말이 돼서 기준금리가 2.0이 되면 주담대 5년 고정금리는 8%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주담대 변동금리는 뭐 한 7% 정도 선이 되겠죠. 이게 2022년 연말에 예상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 그게 끝이냐? 아니죠. 2023년, 2024년 그 이후도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금리 인상이. 결국에는 한국은 앞으로 진퇴양난, 풍전등화, 뭐 이런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엔 되게 힘들고 되게 심각하고 되게 빡센 상황들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금융노예 600만 명이 저렇게 급등하는 대출금리 때문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실상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어떤 모습으로 지내야 될지는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빠져나가지도 못한답니다. 뭐 손절매하면 된다 뭐 이런 말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되게 어렵죠. 쉽게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예. 팔겠다고 마음먹는 것도 쉽지 않고 팔겠다고 내놔도 사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매우 적은 게 지금이죠.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집을 사겠다고 매수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더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밖에 없죠. 또한 어쩔 수 없이 계속 앉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겁니다. 2, 3년 전에 집값이 2억 하던 게 갑자기 8억으로 급등했다고 해서 좋은 가격이라고 해서 7억 5천 주고 샀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3억으로 예를 들어서 뭐 4억으로 떨어졌다고 쳐보자고요. 3억 5천이 날라간 거잖아요. 근데 대출을 4억 냈다고 쳐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팔 수 있을까요? 못 팝니다. 다시 올라갈 때까지 버티고 기다리겠죠. 그리고 쉽게 그 상황을 판단하고 손절 매야겠어 하고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그걸 파는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빚만 갚고 그냥 끝나는데 그냥 빈털터리가 되는데 누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냐고요. 나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러면서 버티고 견디고 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게 답답하고 되게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 간다라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뭐 이제 더욱더 막막하고 더 답이 없어지는 상황인 거죠.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미친 듯이 오르면 그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꺽꺽거리면서 궁지에 내몰리고 힘들고 답답하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다른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 빚을 줄여주지도 않을 거고 뭐 은행들이 빚을 그럼 너 없는 걸로 해줄게 이러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 없죠. 더 뜯어가죠. 그게 현실이라는 거죠. 지금 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올 연말에 기준금리가 2%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항이죠. 그건 뭘 뜻하는 걸까요?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 이미 벌어졌으니 그에 대해서 마음 단단히 먹고 대비하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사실 지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이미 다 지났죠. 지금 현금을 모으고 뭔가 대비해가지고 조정하고 하기란 너무 어렵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숨죽이고 지켜보는 거 말고는 별 방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은 그저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허덕이면서 일을 더 할 수밖에 없죠. 진짜 뭐 뉴턴처럼 뭡니까 그 주식 투자해가지고 빚을 엄청 져서 공기로 내몰렸다가 초인적인 힘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해서 빚을 갚아냈던 뉴턴처럼 미친듯이 일해가지고 자신을 더 뛰어난 존재로 만드는 수밖에 없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 플러스에서 추가적인 아르바이트든 뭐든 더해서 돈을 더 벌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만이 어떻게든 힘들고 어렵고 빡센 상황을 극복하고 또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은 기득권들이 바랬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한 그 임금 상승을 저지하는 그런 자신들의 묘책이 먹혀드는 거죠. 노동력이 줄어들고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뭐 저렇게 하우스푸어나 아니면 뭐 갭투기 이런 것들로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 4억 5뭐 7억 빚진 빚쟁이들이 빚을 갚으려면 어쩔 수 없이 일을 떼야 되다 보니까 그 부족한 노동력을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죽을 때까지 그들이 일하게 만든 거죠.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50대, 60대들이 나중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이웃나라도 보고 여기저기 따져보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청년들, 못 모르는 쟤들 욕심 갖게 만들어서 쟤들 빚지게 만들어서 못 도망가게, 해외로 못 도망가게, 그리고 대충 일 못하게 저렇게 작업을 걸은 거구나. 그 작업판에 걸려던 거구나.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죠.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2030들을 몰락시켜서 딴 생각 못하고 딴짓 못하게 만들고 일만 하게 만든 거죠. 뭐 죽으려고 한대요. 지금 벌써부터 죽으려고 한대요. 감당이 안 돼서 3% 이자인 것들이 5% 되니까 고작 2% 2.5% 올랐는데 저렇게 난리치는 거죠. 근데 저게 대출 이자가 8% 되고 9% 되고 10% 되면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안 봐도 뻔한 거죠. 3억 대출 냈는데 이자 3% 이래서 1년에 900만원, 월 한 80만원 정도 내던 사람이 갑자기 이자를 160만원 내려니까 미치는 거죠. 근데 더 심한 거는 저게 나중에 180만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0만원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이자가 감당 안 되는 거죠. 감당 안 되는 거죠. 그냥 맞벌이하고 뭐 외벌이는 맞벌이하고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가장이 대리운전하고 음식 배달하고 어떤 식으로든 돈 덜 벌려고 아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남는 시간에 편히 누워서 TV 보는 그런 것들은 힘든 거죠. 그럴 수 없는 거죠. 그게 닥칠 모습이라는 거죠. 뭐 뻔한 거죠. 그걸 몰랐겠냐고요. 기득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얘기였죠. 그래서 지나보면 우리의 부모들이 함부로 돈 쓰지 마라, 주식이나 뭐 이렇게 투기하지 마라, 저축해라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답답하고 되게 뻔한 얘기를 하는 되게 영리하지 못한 얘기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보니까 가장 현명하고 가장 똑똑한 조언이었더라고요. 올바른 모습이었더라는 거죠. 저도 아직도 많이 살아갈 날이 많지만 사회생활을 이제서야 조금 해보고 나니까 알 것 같은 거죠. 그동안에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답답했고 얼마나 욕심에 빠져 있었는지 철이 없었는지를 이제서야 알게 됐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대출금리는 계속 오르고 있다. 쉽지 않은 상황이다. 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고 너무 빨리 너무 올려서 빚진 이들을 너무 벼랑으로 궁지로 몰고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떨어뜨려서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는 건 자기들의 시나리오에 없습니다. 못 죽고 못 도망가고 악착같이 빡세게 일해서 이자로 원금으로 상납하는 금융노예를 바랄 뿐이라는 거죠. 그들이 만들어놓은 거대한 이 사기극에 걸려들지 않았다면
정말 감사히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